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장해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제 아메리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공부해 놓은 거 거의 변함없이 제가 이 사업 진행한 지 20년 넘어가는데 업데이트하는 거는 신제품 나올 때 외에, 그리고 논문이나 학설에서 이렇게 좀 업데이트되거나 좀 변경되는 것들 외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능숙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장 건강에 있어서 진리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장해독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네. 어 장은요. 어 누누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은 우리 건강의 뿌리,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더라도 뿌리가 만약에 병들거나 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푸르름과 풍성한 열매들은 다 곧 말라버리겠죠. 그처럼 우리의 장도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가요? 저는 좀 여기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옛날에는 심각했고요. 지금도 가끔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 이런데, 푹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죠? 푹 쉬었는데도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 그냥 '난 피곤한 느낌?' 이렇다라고 하면 먼저 "장을 체크해 봐라."라고 합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2000여 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오래전부터도 장은 우리 건강의 뿌리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건강의 뿌리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장, 이 장이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장일 때에는 당연히 건강한 나무에서는 건강한 줄기와 건강한 잎사귀와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그렇게 건강한 줄기, 우리의 몸, 건강한 잎사귀, 우리의 말초, 손발, 그리고 열매와 꽃에 해당되는 우리 얼굴. 그래서 얼굴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을 보면 그 건강의 뿌리, 장, 우리 전체 건강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바로 그 비결이 건강한 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의 20대들이 10대들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고구마나 또는 섬유질이 많은 뭐죠? 무청이나 버섯이나 이런 걸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입에 맛있는 피자나 또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왼쪽의 그림에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변의 양이 어 부족하기 때문에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장에 오랫동안 이 변이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변은 당연히 암모니아가 빨리 배출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게 되고요. 또 담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담즙이 72시간 이내에 우리 밖으로 몸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1급 발암물질로 전환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장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장막, 장의 막이 어 뭐라고 그래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곳을 통해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이 다시 체내로 유입이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과거에는 똥똑 올랐다, 똥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장누수증후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장누수증후군,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인, 장이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올 수 있는 질병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 복부팽만감, 변비설사, 구취, 칙칙한 피부나 모발, 속이 부글거리고 복부 불편감, 두통. 두통이 아주 심할 때 내가 위나 장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극심한 두통이 어떤 뇌에 문제가 없이 오는 경우들은 장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자폐증, 발달장애, 소화불량, 만성피로, 과체중, 비만도 여기에서 비롯되고요.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2형 당뇨도 해당이 되거든요.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 피부 질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질병들이 바로 장누수증후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누수증후군은 여기 보시면 장 내에 세포들이 있겠죠. 점막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장에 있는 독소가 많으면 유해균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염증이 발생이 되고 이런 독가스, 아모니아, 그리고 담즙, 배출되지 못한 담즙 이런 것들이 장막을 흘게 만들고 거기에서 엉성하게 만들면서 누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할 장벽이 새는 현상, 구멍이 나서 새는 현상,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죠. 장세포가 손상되거나 세포 사이에 작용하는 유해균에 내벽에 미세한 구멍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장누수증후군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가루 음식,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과거에 제가 아기가 늦게 생겨서 한약을 먹고 진맥을 하는데 저희 남편 친구분이 한의사였는데 저보고 빵 인스턴트 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단지 제 체질에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밀가루 특히나 빵이나 이런 것 속에 글루텐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들이 결국은 장내 독소를 만들고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죠. 자, 장이 세게 되면 장에 있던 내용물, 이 일부들이 혈관과 림프구로 당연히 누출이 되겠죠. 들어가겠죠. 이 누출되는 혈관과 림프계로 누출이 되겠지만 이 중에서 림프계로 누출이 된 다음에 다시 혈관으로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걸러지지 못하고 림프구에 그대로 머무는 또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혈관도 어떤 조직이 누수가 되어 있거나 콜라겐 조직이 탄탄하지 못할 때는 또한 여기로 침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대부분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이 말은 굵은 단백질, 즉 붉은색 육고기 단백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를 먹고 난 다음 날은 몸이 푸석푸석 붓죠. 왜냐하면 이게 림프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단백질은 수분을 머금는 스펀지잖아요. 이것이 혈중에 있다라고 하면 혈액의 양이 원활해서 피를 묽게 만들지만 림프계에 있을 때는 혈액이 이렇게 림프계로 빠져나오면서
혈관은 오히려 꿀쭉하게 되면서 림프계로 인해서 이렇게 푸석하게 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박테리아나 감염성 유기체, 감염된 어떤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이라든지 하는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병원체가 장에 생긴 구멍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이 되면 면역세포는 이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게 되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비작이니까. 이에 대해서 반응을 너무 과하게, 너무 과민하게 장시간 하게 되면서 면역체계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 또 지속적으로 이런 혼란이 있는 가운데 염증 체질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장누수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에 이렇게 이상 신호를 우리 몸은 보내는데,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이러니까 그냥 어쩌면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음과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내 장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장 건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배변이 불규칙하다, 두통이 쉽게 일어난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낀다, 감기에 잘 걸린다, 피로가 쌓여 있다, 감기 냄새가 심하다, 몸이나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생긴다, 피부에 탄력이 없고 피부색이 칙칙하다, 잠잘 때 뒤척거리거나 개운하지 않다,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뚱보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뚱보균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에 뚱보균을 억제하는 그런 유산균이 나왔잖아요. 근데 강감, 곰곰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치리라이트를 만나기 전에 대부분 아마 이런 증상들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치리라이트를 오래 충실히 먹었던 분들 같은 경우, 먹은 다음에는 대부분 아마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개 빼고는 사라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유치리 다이어트 알기 전에는 아마도 한두 개 빼고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 빼고 거의 이제 잊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대장은요, 하수구 역할이죠. 그죠?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배설되는 하수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막히면 물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거기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악취가 나겠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로 독소가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출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숙변으로 쌓이게 되겠죠. 숙변이 실제로 체중의 10 내지 15kg, 우리 몸속에 10 내지 15kg가 축적되어져 있다고 해요. 숙변만 없어도 10kg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숙변으로 쌓이면 배출되지 못한 이 속에는 해로운 세균들이 많이 번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악화될 것이고, 이것들이 건강을 위협하면 장누수증후군이나 염증 물질로 전환돼서 체내로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해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 그죠? 어떨 때 필요할까요? 소화가 잘 안 됐다, 내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럴 때 더 정말 효율적으로 내 위장과 십이지장이 일을 하면서 소화도 잘 시키고, 이제 내가 좋은 음식, 좋은 뉴트리라이트를 잘 흡수하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좀 적극적으로 드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장 해독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 더블엑스 먹었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뭐 좋은지도 모르겠어, 이런 피드백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비설사, 가민성 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아는 한의사 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팀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여행을 못 한대요. 한 1시간쯤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서
휴게소를 들러야 되는데 버스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인 차로 뒤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치리 라이트를 만나면서 그 가민성 대장증후, 변비설사 거듭했던 반복했던 그 증상들이 없어졌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장염증 원인 물질을 사전에 방지하죠. 그러니까 장해독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빨리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염증 물질이 체내에 남지 않음으로써 염증 체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장이 건강한 상태, 유산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이 증진되는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고요. 또 체중을 조절하는 비만을, 그러니까 살 빼기 전에 독을 빼라라고 하잖아요. 독을 빼면 살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장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진짜 해독을 했는데, 살 빼고 싶어서 해독을 했는데 임신이 오랫동안 안 됐는데 임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또 신속하게 손상된 장이 복구가 된다. 원래 지난주에 위장세포는 2시간에서 3, 4일이면 온전하게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세포도 빨리 복구되지만 이렇게 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쁘다면 복구가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변을 조금 피부에다가 살짝 발라놓으면 이 손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하루가 못 가서.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은 왜 괜찮을까요? 그죠? 보호하는 점액들도 있지만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은 거죠. 이미 바깥으로 나오면 유산균이 파괴되었고 이제 똥똥만 있기 때문에 피부가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장도 마찬가지로 유산균이 적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장막이 손상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왜 유산균이 필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염증성 질환으로부터 치료나 예방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독이 빠지면 염증이 제거됩니다. 알레르기 질환 또한 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비반 세포에 의해서 과잉 분비되는 것이 장에 있는 수지장 세포에 의해서, 즉 수지장 세포가 장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에 따라서 이것들을 분비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으면 알레르기 이런 체질들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세포가 장 해독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장에 머물고 장막 세포가 손상돼서 장유수증후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체내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체내로 유입된 지방과 독소가 세포막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포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당연히 세포가 움직임이 둔화된다라는 건 신진대사는 내가 숨쉬기 운동만 할 때 소비되는 양,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건 기초대사량이고요. 신진대사는 내 세포가 신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일련의 어떤 역할들을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바꾸고, 그래서 지방을 태우고, 이런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윤활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신진대사. 그죠? 이 신진대사가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건 몸이 영양 사용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럼 살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포 활성도가 둔감해지고 지방분해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면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독소가 제거되면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남는 양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창고로 가는 중성 지방이 적게 축적이 되면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벼워진 세포는 활력을 얻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서 세포 본연의 기능을 그때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지방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세포에 활력을 주고 우리 세포의 어떤 본연의 기능, 세포가 리셋되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런 것들, 다시 또 지방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본연의 기능들을 회복시켜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장 내 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장과 뇌는 2,000여 가닥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려고 하면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강남에 좀 내노라 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쉬쉬하면서 먹이는 것이, 과거에는, 요즘은 다른 거겠죠. 저희 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XX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내가 장청 내청, 그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당이 땡긴다는 거예요. 뭔가 달콤하고 고소하고 이런 음식들, 입에는 즐거운데 몸에는 독이 되는 이런 음식들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게 되고, 누수된 독소들이 우리 세포로 가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고, 이 세포가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그 밑에 증상들이 췌장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해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은 그 뭐죠?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부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유분, 지방을 많이 내뿜는 그런 피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 찌꺼기를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먼지는 이상하게 집에 이렇게 기름이나 뭐 다른 것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 먼지가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피부도 이런 지방을 많이, 유분을 많이 내보내는 피부에서는 세균이나 먼지가 더 많이 끌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성 피부, 즉 여드름도 이와 같은 원리로 아이들이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러면서 장누수 증후군에 인해서 이런 이런 에러들이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피부를 체크하기 전에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딸이 피부가 진짜 너무 중국에 있으면서 식품 먹는다고 하지만 혼자 잘 안 챙겨 먹었을 거고, 늘 사 먹었을 거니까 중국 음식 거의 기름지죠. 그러면서 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피부가 정말 뭐가 여드름 피부가 갑자기 확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원리는 아니까, 그래서 이제 유산균 많이 먹이고 저희 이제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들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오랜 기간 4-5년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지만 피부도 건강하고 예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 해독은요, 신체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서 대장 안에 고여있던 부패 물질과 숙변, 몸속으로 유입된 독소를 제거하고 유익한 세균의 환경을 바로잡아, 즉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장내 환경에 따라서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유해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이것이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에 이미 결정이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장이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태아기 때 이 장이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유아기 때
이 환경에 의해서, 즉 음식 습관이 다 똑같죠. 생활 환경이 똑같죠. 부모와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아 시절에 내가 유산균이 많은 환경일 때는 어른이 되어서도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치 유산균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유익한 균의 균종과 미국에 사는 치즈를 먹는 유산균의 그 균종이 다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좋은 유산균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유산균을 더 많이 먹어서 이제는 유산균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서 내 장이 유산균이 좋은 유익한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대장이 운동, 흡수, 매출 기능을 정상화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항력을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 거고요. 또 장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지방이 용해되어서 지방을 녹여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니까 당연히 비만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요. 또 뚱보균들이 유익균에 의해서 배출되면서 사멸되면서 이제 비만한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의 밸런스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이 장 해독이 또 숙변을 제거해 줌으로써 변비를 계속 축적되면 변이 딱딱해져서 또 배출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한번 이 숙변을 싹 제거하고 나면 변이 묽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예방되고 개선된다는 겁니다. 장내 개실은 똥주머니를 말하죠. 오랫동안 숙변이 축적이 돼서 늘어난 곳에, 장막에 늘어난 곳에 그 오래된 숙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개실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이 괴실이 있다라고 하면 몸에 염증 체질이 될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아스팔트 밑에 땅이 썩는 것처럼 장막이 아마도 손상되어 있을 겁니다. 누수증후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괴실을 털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좀 이따가 말씀드릴 솔루션에 의해서 괴실도 차츰차츰 제거되면 다시 탄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장의 폴립, 용종, 이 폴립들을 이게 나쁜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장 환경이 좋아지면 폴립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특히 유산균 안에는 마치 펜싱 선수가 적을 탁 찔러서 물리치잖아요. 장막에 붙어 있는 유해한균들을 우리 지금 위드인 속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이 마치 펜싱 선수처럼 가서 터치해서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폴립이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양 등을 당연히 예방하고 개선하게 되는 겁니다.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질환과 체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민성 대장증후군 개선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이거는 치료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선 설사나면 지사제, 변비면 이제 변비 해결하는 거. 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시간을 지나면서 개선되더라. 당연히. 이거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증인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민성 대장염에서 벗어나는데 그 중에 한 증인이 권수영 리더입니다. 제 고향이 통영인데 가서 회를 먹으러 가면 그 찌개다시라고 하는 전에 나오는 음식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2개 집어 먹으면 메인 먹기 전에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설사체질. 지금은 놀랍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장 해독은 유산균과 식이섬유와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로 솔루션. 첫 번째가 물 자주 마시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장을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하겠죠. 숙변들이 결국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변이 딱딱해서
딱딱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줘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결국 우리가 샤워도 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장이나 우리 세포들의 영양소가 건너가는 길도 물이고요. 이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길도 물이에요. 근데 이때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었을 때 더 정확하게 잘 세포 안으로 영양소를 들여보내고 노폐물들을 잘 배출시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는 것 중요하다. 하루 2.5리터 이상 꼭 마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아침에 마시는 물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때 물이 보약인 것이 아니라 미네랄 워터가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성수는요, 피를 모은다 그랬죠. 엉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잘못하면 잠을 자면서 혹시나 물은 마시지 않았는데 땀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가 끌쭉한 상태이겠죠. 그런데 다시 산성수를 먹어서 피를 더 끌쭉하게 엉집되게 만든다면 이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물 한 잔이 보약이 아니라 미네랄이 있는 물이 보약이다라는 거 알려주셔야겠죠. 미네랄 물이 피를 묽게 맑게 그리고 영양소를 잘 운반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위산을 중화하는 데도 이 알칼리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 세포 건강, 우리 몸의 건강에 미네랄 워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은 당연히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고요. 유무기함, 우리 몸에 해로운 이런 이렇게 물질들은 없어야 되죠. 140가지를 넘는 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줘야 되고요. 또 먼저 무엇보다도 용존산소량이 높아야 됩니다. 용존산소량, 이 말은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 이것이 직수 형태로야만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끓인 물에는 거의 날아가고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죠. 그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다 같이 챙겨 먹어야 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대부분 좀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냥 장이 더부룩하다,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0대 20, 85대 15,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또는 맥시멈 80대 20 정도의 비율일 때 건강해요. 그런데 대부분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TV에 그 결과를 봤었는데 치약은 5대 95, 2대 98, 대부분이요. 거꾸로 20대 80, 유해균이 80, 유익균이 20 이렇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왜냐하면 유익균이 많으면 이 비율이 더 등달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에는 균이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균은 세력이 큰 쪽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유산균이 많이 분포되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좀 많이 먹어준다라고 하면 80대 20의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어주지 않으면 유해균의 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균종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간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움직여 버렸죠. 그러니까 그 TV에 나온 그분들의 비율이 5대 95, 10대 90,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든 유산균을 먹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그 여러 균종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있거든요.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유익균, 또 해치는 유해균, 또 중간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익균이 많다라고 하면 똥보균, 유해균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건강한 체질, 건강한 몸매,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균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 자신의 체력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외식만 하고 나면 가스 차고 장이 불편하고 막 이렇죠. 그게 장이 배척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외부 음식 좀 먹었는데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이 건강한 반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선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쩔어 있는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이 쩔어 있는 분들은요. 유해균을 먹어도 별로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개실, 장누수 생기면서 병이 심각하게 진행이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 수 있는 프리오바이오틱스가 잘 균형 있게 들어있는 위드인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낍니다.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을 한금 비율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죠.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거,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 7대 3. 불용성은 위에서 물로 녹지 않기 때문에 장에 가서 장 빗자루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장 개시를 털어내고 장막에 숨어있는 숙변이나 찌꺼기들 다 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해주고요. 이 수용성은 수분을 먹으면 아이들 기저귀에 그 들어있는 가루처럼 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부풀이죠. 부풀려서 수분을 먹은 만큼 버풀려서 이게 포만감을 주고요. 또 장의 변의 양을 만들어서 껌딱지처럼 이런 유독성 물질들을 다 흡착해서 빼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의 기능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이 바로 섬유질이죠. 이 섬유질은 장내 곳곳에 들러붙은 독소를 털어서 먼지 털듯이 털어내서 이렇게 진짜 디톡스 없앤다. 독을 없애는 이런 기능들이 원활해지면서 안색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이런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식이섬유만 제대로, 그래서 유추리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소비자를 진정으로 이렇게 위한다면 그들이 먼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장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하죠. 근데 이 식이섬유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 2.5리터를 마셔줘야 된다. 한 스푼 먹을 때 적어도 2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장에 수분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안과 다이어트의 비결은 매일 쾌변하는 장 건강이다. 매 끼니 먹는 이렇게 식습관이 바로 동안 다이어트, 이게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숙변과 노폐물을 바로바로 내보내지 못하면 대변에 담겨있던 독소들은 장 점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러붙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것이 간으로 가서 간이 독소나 지방으로 들러붙어서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다시 지방 분해를 못하니까 지방이 축적되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살찌는 체질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피부 트러블도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 동안과 다이어트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늘려 드셔야 됩니다. 디톡스에 웬 단백질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디톡스는 간까지 디톡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이 해독되면 간이 서서히 회복되겠지만 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있을 때 우리 간은 회복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간염이 걸렸을 때 군뱅이 먹고 뭐 이렇게 먹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간 세포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늘려줘서
장에서 유입된 독소들이 간으로 가서 간이 지쳐 있죠. 이 지친 간을 다시 회복시켜야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지방이나 독소들을 온전하게 해독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양까지도 늘려주셔야 되는 거죠. 고기는 체내 담즙 분비량을 늘립니다. 그래 특히나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고 안 먹고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고기를 먹으면 우리 체내에서는 이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담즙을 많이 분비하죠. 담즙을 분비했는데 이분이 변비 체질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1급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들이 세포 내의 환경의 문제도 일으키지만 체내로 유입돼서 바로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것들을 빨리 내보내면서 간 해독까지 시켜주는 양질의 단백질까지 양을 늘려라. 마지막으로 외부 독소, 환경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라라는 것이 솔루션이에요. 자, 여기 TV에 나왔던, 시대가 변화하면서 현대인들은 미세먼지와 가공식품, 화학물질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24시간 독소에 노출되어 있대요. 문제는 이 독소가 지방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40대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을 사실은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은 지방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 지방에 축적되는 것이 그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들이 지방 친화적이라고 그랬죠. 자,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체내에 유입된 노폐물들이 불포화지방산과 융합이 되고 이것들이 녹여서 체내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송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을 돕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솔루션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해독 주스라는 거예요. 해독 주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리더들은 거의 이것을 아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있을 텐데요. 시킬세끼 매일 이렇게 타서 아침 대용으로도 먹고, 또는 아침밥을 먹더라도 식전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는 다이어트 대용식으로도 사용하는 해독 주스, 그죠? 이것들이요 대부분 하이브비츠, 하이브 파우더, STB, 데일리, 위드인, 녹차 프로틴, 프로틴과 바디키, 이거는 이제 식사 내용식으로 할 때 그때 추가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해독 주스는요 우선 유산균을 제외한 그 위에 있는 거, 밑에 나오니까요. 위에 있는 거, 밑에 프로틴 한 통, 바디키 한 박스 이거 빼고, 위에 위드인 빼고는 다 갈아서 전부 가는 거예요. 다 갈아서 녹차 프로틴까지 섞어도 되고,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프로틴은 따로 두고 한 스푼, 한 스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섞는다면 이 해독 주스, 위드인은 유산균, 살아있는 균이니까 포를 미리 떠서 섞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섞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가른 다음에 해독 주스 2스푼에다가 유산균 2포를 넣고 물 300에서 500cc를 부은 다음에 흔들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식사를 밥으로 하시는 분들도 식전에 이것은 꼭 드시는 것이 현대인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만감 뿐만이 아니라 숙변 제거, 혈관 청소에 정말 짱이에요. 황금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아침에 그렇게 드신다면 모두가 황금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권수영 리더가 늘 감동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아침 식사 내용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를 안 할 때는 여기에다가 해독 주스에다가 바디키 한 포, 또 유티리 프로틴, 그냥 프로틴 한 스푼 을 더 추가해서 물 500cc에 타서 이렇게 마신다면 정말 완벽한 아침 대용식, 건강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틴, 유출이 프로틴을 프로틴은 다음에 이제 프로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녹차 프로틴, 하이브 비츠, 하이브 파우더, STB 데일리 이거 다 갈아 가지고 한테 섞어서 2스푼, 밸런스 이드인 두 포 이렇게 해서 아침에 300에서 500cc 타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장 해독, 그다음에 우리 체내 해독, 염증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 정말 다 가능해요. 그래서 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녁을 8시에 먹었으면 아침을 8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을 일찍 먹는 7시에 드시는 분들은 저녁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도록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청소를 하라는 거죠. 다시 들어오면 또 청소를 해야 되게 대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대청소를 위해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대신에 이런 그 해독 주스를 먹고요. 탄수화물 당연히 줄이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점심을 3분의 1 공기와 한식 위주로, 야채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거. 운동하면 더 효과 대박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몸에 온전한 정말 리셋,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리셋 시킬 수 있는 시너지 업, 그게 바로 이게 맨즈 팩, 또 우먼즈 팩 이렇게 각기 해당되는 그 팩들, C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이 장 해독, 물론 이제 장 해독 너무 중요한데요. 이걸 가지고 팀에서 좀 더 공유를 하시고는 시간상 제가 말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팀에서 좀 공유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지금 좀 더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셔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아마 기존의 리더들은 해독 주스를 다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안 드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우리 리더 지방에서 보면 너무 이뻐졌어요. 예뻐지셨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지신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리더인데 아마도 C팩과 함께 해독 주스를 대부분 드시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시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